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에도 침묵과 중립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위안부 날치기 협상 때도,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실 때도 그냥 뉴스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이 시국에도 여전히 공개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하고 심지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마주하고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죽이고 있는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박근혜를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서 침묵과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박근혜 퇴진운동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아직도 종교인은 침묵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에 치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만 치러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박근혜 씨는 이미 사고를 많이 치고도 그것도 모자라 더 사고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함께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다 같이 함께 박근혜 정권 타도하는 데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 남을 단 한 걸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과 정부의 힘겨루기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낱 정권을 불신하는 몇몇 종북 세력의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무너진 국정을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악행을 무수히 저질러 놓고도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 대책 한마디 마련하지 못한 채 뻔뻔스럽게 국민의 등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은 이제 그 자신이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헤아릴 길 없는 피와 눈물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국 군대에게 공격받던 것과 대공분실을,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민중의 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오랫동안 기만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허나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듯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태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혹은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손을 내미지 않는 정부를 보았음에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퇴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국가라 칭하며 시위를, 집회를 빨갱이라 몰고 물대포로 사람을 겨누었음에도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든 곧바로 잊어버렸고 체념하고 용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포기한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노란할 정도로 무능력했고 국민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가 기록될 역사서 한 페이지 끄트머리에 부끄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끝에 박근혜가 있고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민주항쟁 첫 번째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박근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여자도 자신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제 당신이 숨을 곳은 박정희의 그림자도 유경수의 치마폭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3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종북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물대포로 국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권이 자격이 있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은 주술과 사교에 중독된 멍청한 대통령과 수준 낮은 무당이 통치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바로 국민들 덕택입니다. 100만이 모여도 단 하나의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100만이 모여도 흔적조차 없이 휴지 하나 없었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 덕택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박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을 비롯한 최태민 후손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들에게서 나온다. 헌법 69조 대통령 선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후손과 손녀까지 사랑하며 국가기관과 유수재벌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교육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행복과 재선 증식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다. 맞습니까? 시민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박근혜 씨가 하야하면 국정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씨보다 위험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130만 시민이 미쳤습니까? 박근혜 씨가 미쳤습니까?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약품을 보면 가히 경이적입니다. 박근혜 씨의 창조 경제는 우리는 박근혜 씨를 청와대의 국정을 살피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를 미용샵과 러브 호텔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창조 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위험한 인물이 국군 통수권자인 것이 대한민국의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빨리 내려야 됩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영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전쟁도 불사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루빨리 1분 1초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정 회복과 헌법 질서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주최 측에서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같이 합시다. 제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속하라 3번.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체포하라. 감사합니다. 네, 뒤에서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민중의 기세가 너무나도 대단해요.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중총괄기 성신여대 투쟁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1학년 최가영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이래 박근혜 정권 덕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뿌리부터 썩어 빠졌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의 실상과 마주했을 때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해서 대학 왔나, 어차피 안정적인 일자리도 박근혜가 다 죽여놔서 이제는 완전 온 국민이 언제 밧줄이 끊길까 몰라 불안에 떨며 살 텐데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나.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내가 무슨 변을 당해도 국가가 구하기는커녕 생매장시켜버리는 것 마냥 죽여버릴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침몰하는 배에 탄 내가 무엇 할 수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압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거리로 나선 민중들을 살인적인 물대포로 진압해 결국 벤난기 어르신을 박근혜가 죽여버리고, 작년 12월 28일 박근혜가 식민지배 전쟁범죄 사죄 없는 일본의 단돈 더러운 돈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역사를 팔아버리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또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드 배치까지 강행하여 우리의 땅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로 만들어 전쟁 위기를 책동하는 박근혜가 이제는 정말 우리 민중 다 죽이겠다 싶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박근혜는 어떻게 하면 자기 정권을 더 유지하며 나라를 더 헤쳐먹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명했는데 박근혜 아직도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박근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박근혜는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는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역사는 들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4월 혁명, 5월 광주 민중항쟁, 6월 항쟁 때 거리로 나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 민중의 투쟁의 역사, 거리의 역사를 이어받아 박근혜 정권 끝장낼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근혜 살인 정권 퇴진을 시작으로 정말 우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로 가야 한다. 박근혜를 끝장내자. 박근혜를 끝장내자. 투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정말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유발언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도 독립하고, 그리고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이 역사는 바로 이 훌륭한 국민들 때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 국민들의 수준에 너무나 못 미치는 이 박근혜 정권, 우리의 힘으로 꼭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자유발언 분 소개하면서 저는 자유발언 1부 진행을 마치고 내려가고 2부 진행자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유발언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다음 발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범죄자다. 지금 당장 체포하라. 함성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결혼 이주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외국인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시민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국민들과 같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저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앉아계신 박 대통령이 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상심에 빠져 있는 한국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가야 할까 말까 부끄러워하실까봐 제가 오늘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들으실 거 기대하면서 여기 자유발언 신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퇴한다고 누구도 창피한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이라도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이라고 연설을 하면서 존경스러운 모습을 온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대통령의 도험한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퇴의 결심으로 대통령이 받을 그 상은 국민들의 마음에 단 불을 끄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고집이 세다란 말 들으시죠? 대통령이 어린 소녀처럼 고집을 피운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고집이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준다면 얼마든지 고집을 피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존댓말만 쓰는 거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배우는 거 이렇습니다. 1년 동안 대구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사시는 것보다는 남은 인생 편하게 국민들 속에서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불꽃 집회만 일으키는 부정행위 대통령으로 남으신지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들의 대통령으로 한국 역사에 남으신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합니다.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는 요지는요. 왜 문제가 아니라면 예, 저희 어린 딸과 아들이 많이 떨고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저희 말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 물러나라 3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예,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저희 아들이 올해 중1입니다. 키는 좀 저보다 큰데 예, 자식 농사 잘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먼저 짧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아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나쁘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잡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나? 멋진 여자는 어디 가서 만나나?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생각만 하던 중학생도 이제 생각이란 걸 하고 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키운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더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당당해지십시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고 남에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야하기 좋은 밤입니다. 대통령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제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 이렇게 현명한 와이프, 이쁜 딸, 정말 장가는 잘 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말로 진짜 떡을 하면 제 고향에선 제가 조선을 먹여 살린다는 정도로 제가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은데 이 엄동설안에 오신 분 앞에서 할 말은 많지만 구호로서 멋지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늘 그 첫눈이 내려서 정말 하얗게 대지를 적시는 이런 하얗게 내린 날 정말 요 가까운 청와대 가깝지 않습니까? 정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정말 우리 100만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저 청와대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그리고 저 청와대에 있는 그분 있잖아요. 아까 저 아들이 말했던 그분 정말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는지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도록 오늘 하얗게 내린 첫눈 내리는 오늘 정말 하얗게 질리도록 구호 멋지게 마지막 끝나는 물러나라 5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나 5번입니다. 오늘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오늘 그 이후의 가훈은 하야 만사성. 제가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애태우고 속태우는
네. 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섰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무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국방부가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저희들은 밭농사, 논농사도 짓지만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 농사도 짓습니다. 전농의장 김정호입니다. 그냥 써지 인계철입니다. 놔두지 뭘 시끄럽게 옮기냐. 박근혜를 구속하라.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기는데 동의했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전봉준 투쟁단은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됩니다. 농기를 몰고 청와대로 진격하기로 했는데 경찰의 불법적인 저지선을 뚫지 못해 이게 자주 전봉준 트랙터는 안보시길 평택 시내에 멈춰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우금치를 넘지 못해 염치가 없잖아요. 원운이 떠돌건만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우리가 동학농민군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이번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 썩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농민을 목을 걸었습니다. 손 넣고 그러면 우리 이것이 바로 농민이고 이렇게 나올 때 우리 민족성입니다. 미국하고 당당하게 정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든지 예.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택에 멈춰 있는 전봉준 트랙터에 다시 시동을 걸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큼성큼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앞세우고 미국의 광화문 광장에 들어서는 날이 세계적 영향력에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민족 세상이 열리게 되는 날입니다. 길 이렇게 고칩시다. 뚝 이렇게 고칩시다. 뭐 산에 나무 국민 여러분 의식하는 사람 딱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까지 그리고 어제 경부 고속도로와 세종로에서 노숙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내주신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동감했습니다. 조종한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악한 박근혜 정권과 무슨 대통령이 무슨 외교 백남기 농민을 죽인 경찰은 공무원들 촛불만으로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촛불과 함께 농민은 농기계, 노동자는 총파업, 학생들은 동맹휴업 등 전 민중의 항쟁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투쟁! 평가도 한번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저는 노래를 한 수 해야 되겠습니다. 멋지게. 아니다 그네 아니다 국민들이 모였네. 아니다 그네 아니다 국민들이 모였네. 소통 불통 우라통 분통 촛불 들고 달려나와 물결을 이루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머릿속이 텅텅 빈 대통령일 줄이야. 3년 8개월 했던 일은 고작 손실이네. 재산 축적하였냐. 청와대 있을 때는 바지 대통령이고 병원에 갈 때는 길라임이란다. 연설문도 인명권도 손실이가 했는디 박근혜는 무얼 했냐. 연속국만 받는가.
세월호 7시간 무엇을 했냐 배곡 피부 성형수술 프로포폴 했는가 범죄자 피의자 딱 잡아대고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든단다 국정농단 주인공이 남 탓을 하고 국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구나 박근혜 주특기는 버티기라지만 국민들은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청소년 울부짖음에 약이 따로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을 공바빌랑 먹이서 뇌물수수 집권남용 제목도 많아 엽기적인 만행은 무기징역감이다 아니다 그네 아니다 국민들이 다 모였네 아니다 그네 아니다 국민들이 모였네 와 감사합니다 드디어 앵콜이 나왔습니다 아직 여기 나온 거 아니니까 자 나도 박근혜 하야라고 소리 한번 쳐야지 여러분 하야라 나는 박근혜는 하야라 삼창 시작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직행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박근혜 아마 내일 아침 내려갈게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200만이 아니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불을 껐다가 8시에 1분간 소등을 한 후 다시 함께 불을 켜는 장관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1분 후에 불을 다시 켰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촛불 파도 지금 한 120만이 넘게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촛불 파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예, 이제 시간이 25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밝게 비추고 있는 것들을 아직 켜놓으시고 예, 아직 같이 끄는 거예요. 8시에 여기 끄실 무대도 준비. 꺼집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세요. 자, 같이 카운트다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소등!
자, 여러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강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꿔낼 겁니다. 이제 다시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다시 불을 밝힙시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우리의 촛불을 밝힙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곳에 100만이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우리는 모였기 때문에 강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내 바꿔낼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예. 너무 멋있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목이 메어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근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촛불이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을 가진 자들의 잔치를,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공권력의 부당한 폭력을 막아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로움이 학교를, 일터를, 정부를, 국회를, 사회를,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최순실 박근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혐오가, 착취가, 억압이 없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가짜 권력을 밀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짜 권력인 우리가 행동합시다.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할머니들, 미군의 사드 배치, 노동계약, 국정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남북관계는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국정원이 직접 저질렀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란 음모를 조작했고 헌정사상 유례 없이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공연으로 이 무대를 채워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이 무대를 설치하고 스크린을 매달고 스피커를 매달았던 우리 음향, 조명, 연출, 스태프들의 여러분들을 힘찬 박수 한번 주셔야 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퇴근도 못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서울시의 소방공무원님들, 그리고 청소와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서울시의 우리 공무원 노동자분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고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국에도 침묵과 중립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선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때도, 위안부 날치기 협상 때도,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실 때도 그냥 뉴스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이 시국에도 여전히 공개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하고 심지어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마주하고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죽이고 있는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박근혜를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서 침묵과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박근혜 퇴진운동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아직도 종교인은 침묵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에 치인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만 치러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박근혜 씨는 이미 사고를 많이 치고도 그것도 모자라 더 사고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함께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동안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다 같이 함께 박근혜 정권 타도하는 데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않겠습니까? 예,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은 주술과 사교에 중독된 멍청한 대통령과 수준 낮은 무당이 통치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바로 국민들 덕택입니다. 100만이 모여도 단 하나의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고 100만이 모여도 흔적조차 없이 휴지 하나 없었습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 덕택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박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을 비롯한 최태민 후손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들에게서 나온다. 헌법 69조 대통령 선서는 이렇게 박혔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후손과 손녀까지 사랑하며 국가기관과 유수재벌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교육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행복과 재선 증식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맞습니까? 체념하고 용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포기한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노란할 정도로 무능력했고 국민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살인마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되찾은 민주주의가 기록될 역사서 한 페이지 끄트머리에 부끄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끝에 박근혜가 있고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민주항쟁 첫 번째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박근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여자도 자신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제 당신이 숨을 곳은 박정희의 그림자도 유경수의 치마폭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3번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종북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물대포로 국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권이 자격이 있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지. 우리는 지금 역사에 남을 단 한 걸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과 정부의 힘겨루기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낱 정권을 불신하는 몇몇 종북 세력의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무너진 국정을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되는 악행을 무수히 저질러 놓고도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 대책 한마디 마련하지 못한 채 뻔뻔스럽게 국민의 등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은 이제 그 자신이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헤아릴 길 없는 피와 눈물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국 군대에게 공격받던 것과 대공분실을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민중의 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오랫동안 기만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손에 넣었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허나 민주주의는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듯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태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혹은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손을 내미지 않는 정부를 보았음에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퇴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국가라 칭하며 시위를, 집회를 빨갱이라 몰고 물대포로 사람을 겨누었음에도 우리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든 곧바로 잊어버렸고